그곳은 크고 네모진 방인데 가구가 하나도 없어 더욱 넓어 보였다. 벽에는 싸구려 벽지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곰팡이가 슬어 얼룩진 곳이 있는가 하면 군데군데 벽지가 벗겨져 누런 흙벽이 보이고 있었다. 문의 반대쪽 벽에는 흰 인조 대리석으로 된 벽 난로가 있고 그 모서리 위에는 타담한 붉은 양초가 서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유리창은 먼지가 뽀얗게 끼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마저 희미한 것이 모두가 회색으로 침침해 보였고 그 침침한 느낌은 방 안에 가득한 먼지로 더욱 심한 것 같았다.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가서야 내가 관찰한 것이고 방 안에 들어선 순간에는 바닥에 누워 퀭한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고 있는 시체에 정신이 팔렸던 것이 사실이다. 시체는 4344세가량의 어깨가 넓은 중키에 보통 체격으로 심한 고수머리에 턱에는 짧은 턱수염이 나 있었다. 복장은 고급 양복지로 재단한 검은 윗도리에 조끼까지 받쳐 입었고 바지는 엷은 밤색 와이셔츠는 그 소매와 깃이 때묻지 않은 새것이었다. 그리고 곁에는 손질이 잘된 실크 헤드가 뒹굴고 있었다. 손을 움켜쥐고 팔을 길게 뻗었으며 발은 꼬여있고 죽음의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았다. 굳어진 얼굴에는 두려움과 증오의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 무섭게 일그러진 얼굴은 이마가 좁고 콧등이 낮으며 턱이 비어져 나온 모습에다 몸을 구부린 부자연스러운 자세 탓으로 원숭이와 아주 닮았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는 그때까지 여러 시체를 보아왔지만 그 시체만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시체는 처음이었다. 그때 여전히 깡마르고 족제비 같은 인상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입구 쪽에 나타나 홈즈와 나에게 아는 체를 했다. 이번 사건은 꽤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나도 경찰 밥을 먹을 만큼 먹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레그슨 경감이 말했다. 전혀 단서를 못 잡겠는걸.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맞장구를 쳤다. 응, 전혀. 홈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시체 옆에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분명히 상처는 없습니다. 홈즈가 사방에 튄 핏자국을 살피며 묻자 두 경감이 동시에 대답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는 범인의 것이겠군. 하기야 타살이라고 가정해서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1834년에 유트레이트에서 있었던 바냔센 살해 사건이 생각나는데 그레그슨 경감은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공부를 겸해서 사건 기록을 읽어보시지요. 참고가 될 겁니다. 대개의 범죄는 비슷비슷한 것이 있기 마련이니까. 홈즈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시체를 만져보고 눌러보고 단추를 풀거나 검진을 해보는 등 민첩하게 손가락을 놀렸다. 눈에서는 무엇인가에 정신이 팔린 표정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동작은 지나치게 빨라 신중을 기한다는 느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홈즈는 마지막으로 시체의 입 언저리를 냄새 맡아보고는 에나멜 가죽 구두 밑창을 살피고 나서 물었다. 시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나요? 우리가 조사하는데 필요한 이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체는 운반해 가시오. 이제 더 살펴볼 것도 없으니. 그레그슨 경감은 들것을 준비해 놓았던 모양인지 부하에게 시켜 거기에 시체를 올려놓고 운반토록 했다. 그런데 시체를 들어 올렸을 때 반지 한 개가 또르르 굴러떨어졌다. 레스트레이드가 그것을 주워들고 이상하다는 듯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거 여자 것이로군. 여자의 결혼 반지가 틀림없는걸. 그리고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내밀어 보였다. 우리는 레스트레이드를 둘러싸고 그것을 눈여겨보았다. 장식이 없는 그 금반지는 결혼 반지가 분명했다. 그레그슨이 말했다. 사건은 더욱 얽히고 설키는군. 그러잖아도 복잡했는데. 그 말을 홈즈가 받았다. 그 덕분에 오히려 사건이 간단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살펴본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소. 그보다도 주머니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었지요. 그레그슨 경감이 주머니 속의 물건을 꺼내어 늘어놓은 창가로 걸어가 설명을 시작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런던의 바로드 회사 제품의 일련 번호 97,163의 금시계 하나, 시계에 매달린 사슬, 이것은 무게가 나가는 순금입니다. 그리고 불도그의 머리 장식이 달리고 그 눈에 루비를 박은 금으로 된 넥타이 핀 러시아제 가죽 지갑 속에는 미국 클리블랜드시 인옥 드리버 라고 인쇄된 명함 몇 장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셔츠의 수노이니 D라는 이름의 머리 글자와 일치합니다. 돈지갑은 보이지 않고 푼돈으로 7파운드 13실링. 그 밖에 문고판 소설 한 권 첫 장에 조셉 스탠거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두 통, 한 통은 받을 사람이 드리버로 되어 있고 다른 한 통은 스탠거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런던 스트랜드가의 아메리카 환전소 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과이언 회사에서 보낸 것으로 내용은 리버풀에서 출항하는 기선의 항해 예정을 알려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피살자는 뉴욕으로 돌아갈 참이었나 봅니다. 그 스탠 거슨이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조사해 봤습니까? 그레그슨이 대답했다. 곧 손을 썼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게 했고 환전소에도 부하를 보냈습니다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시에는 조회를 했나요? 오늘 아침에 전보를 쳤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무엇이든 참고될 만한 사항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단서가 될 것 같은 사항을 지적해서 조회는 하지 않았습니까? 스탠 거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밖에 이 사건의 핵심을 찌를 만한 사항은 없을까요? 다시 한번 전보를 쳐보면 어떨까요? 필요한 것은 모두 조회했어. 그레그슨이 내지르듯이 말했다. 못마땅한 눈치였다. 홈즈는 혼자 실실 웃으며 뭐라고 말을 하려 했다. 그때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다가왔다. 그레그슨 경감, 지금 극히 중대한 것을 발견했네. 내가 벽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큰 실수를 할 뻔했는걸. 그의 표정에는 그레그슨보다는 자기가 한 수 위라는 자만심이 역력히 드러나 보였다. 자, 모두들 이리로 와보십시오. 그가 앞장서서 사건이 일어난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뒤따라 들어가 보니 시체를 치워서 그런지 방 안이 한결 밝아진 느낌이었다. 레스트레이드는 구두 바닥에 성냥개비를 문질러 불을 켜서는 그것을 구석진 벽으로 가져갔다. 여길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아주 의젓했다. 벽지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바 있으나 그곳은 벗겨진 부분이 다소 커서 거친 흙벽이 누렇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 흙벽에 다음과 같은 글씨가 피처럼 붉은 것으로 쓰여 있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마치 공마단의 흥행사가 손님을 끌어들일 때의 제스처를 흉내내듯 입을 열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구석이 가장 어두운 관계로 아무도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범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범인이 자신의 피로 이 글씨를 썼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글씨마다 피가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자살이라는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음에 하필이면 왜 이런 구석에 글씨를 썼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추리는 이렇습니다. 벽 난로 위에 초가 있지요. 그것은 범행 당시 켜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구석은 가장 어두운 장소가 아니라 거꾸로 이 방에서 가장 밝은 곳이었던 겁니다. 레스트레이드의 장황한 설명에 그레그슨이 콧방귀를 뀌듯 빈정거렸다. 그래. 자네가 발견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겐가? 의미라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군. 이것을 쓴 범인은 레이첼 레이철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쓰려고 했지만 다 쓰기 전에 어떤 방해를 받은 거라네. 두고 보라고. 이 사건의 해결을 보게 되면 반드시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떠오를 테니까. 홈즈 씨가 웃으시는군요. 물론 당신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나도 이 방면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홈즈는 웃음을 터뜨려 레스트레이드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을 사과했다. 이거 뜻하지 않은 실례를 범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것을 발견한 것은 큰 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어젯밤 사건에 등장한 범인이 쓴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이 방을 조사할 틈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한번 조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줄자와 대형 돋보기를 꺼냈다. 그는 그 두 도구를 갖고 방 안을 소리 없이 걸어 다니다가 때때로 걸음을 멈추거나 무릎을 꿇기도 하면서 한 번은 배를 깔기도 했다. 얼마나 거기에 열중해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잊은 듯 쉴 새 없이 중얼거리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희망에 찬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잘 훈련된 순종의 폭스테리어종 사냥개가 코를 땅에 대고 짐승의 냄새를 추적해 나가는 광경을 연상했다. 홈즈는 내 눈으로는 별다를 것도 없는 흔적과 흔적 사이를 공들여 재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벽에 줄자를 대보는 등 약 20분을 작업에 몰두했다. 그리고 잿빛 먼지가 바닥 한 곳에 얼마간 쌓인 것을 조심스럽게 모아 봉투에 넣어 간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벽의 글씨를 하나하나 돋보기로 주의 깊게 조사했다.
그것이 끝나자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흐뭇한 미소를 띠고서 줄자와 돋보기를 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말했다. 천재란 얼마든지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엉뚱한 말이 되겠지만 탐정이란 노력보다도 타고난 재능이 없이는 눈뜬 장님이나 다를 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홈즈가 일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그레그슨과 레스트레이드 두 경감은 신기한 듯 때로는 비웃듯 홈즈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홈즈가 행동할 때는 언제나 분명하고 일정한 목표가 있어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그 방향으로 향해 나간다. 나로서는 그것이 조금은 납득이 갈 만했으나 두 경찰 실무자에게는 아직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두 경감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물었다. 의견을 들려주시지요. 내가 지금 불쑥 조언 비슷한 것을 했다가는 옆에서 두 분의 공로를 가로채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당신들도 그럭저럭 나름대로의 단서를 잡고 있을 테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선수를 치는 부질없는 일입니다. 홈즈의 말에는 알게 모르게 비꼬는 냄새가 풍겼다. 홈즈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수사의 진전도를 알려주면 나도 기꺼이 가능한 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처음에 발견한 경관을 만나보고 싶군요.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겠습니까? 레스트레이드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존 랜스라는 경관입니다. 런던 캐닝턴 파크의 정문 앞 오들리 코트 48번지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홈즈는 주소를 적었다. 자, 와트슨 가보세. 그 경관을 만나면 도움이 될 걸세. 참 여러분. 참고가 될 만한 것을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홈즈는 두 경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살인사건입니다. 범인은 남자, 키는 180cm 이상의 중년입니다. 키에 비해서 발이 작고 앞이 네모난 가죽 장화를 신고 있으며 인도산의 트리치노폴리라는 싸구려 잎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범인은 4바퀴 달린 영업용 마차를 타고 피살자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마차를 끈 말은 오른쪽 앞다리 발굽에만 새징을 달고 나머지 3개는 낡은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의 얼굴은 10중 8구 불그스레한 편이며 오른손 손톱을 아주 길게 기르고 있습니다. 극히 사소한 특징에 지나지 않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레스트레이드와 그레그스는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타살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살해되었습니까? 독살입니다. 홈즈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걸어나가다가 현관 쪽에서 뒤돌아보며 말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 또 한 가지 말해 두겠습니다만 RACH이란 독일어로 라헬하고 읽으며 복수라는 뜻입니다. 엘자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공연히 레이첼이라는 아가씨를 찾아 헤매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4. 홈즈의 추리. 우리가 로리스턴 가든 3번지의 사건 현장을 떠난 것은 오후 1시경이었다. 홈즈는 나와 함께 가까운 우체국에 들러 상당히 긴 전보를 쳤다. 그리고 나서 마차를 잡아타고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가르쳐준 오들리 코트로 가라고 행선지를 말해주었다. 마차 속에서 홈즈가 입을 열었다. 직접 증언을 들어보는 것이 제일일세. 사실 나로서는 대체적인 윤곽은 잡았지만 알아둘 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홈즈, 나는 어리둥절한 기분인걸. 조금 전에 자넨 두 경감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해 주었지만 설마 그렇게 훤히 알고 한 말은 아니겠지? 생각나는 대로 떠든 것은 아닐세. 내가 알아낸 것은 보도에 인접해서 두 줄기 마차 바퀴가 나 있다는 것이었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날이 좋았다가 어제 저녁에야 비가 뿌리기 시작했으니. 그렇게 선명한 바퀴 자국은 어젯밤의 것이 틀림없지. 말발굽에 징 자국도 남아 있었는데 4개 중 하나만이 유달리 뚜렷한 것으로 보아 그쪽 발의 징만이 새 것이라는 걸 알았네. 그 마차가 비가 오기 시작한 뒤에 왔다는 것은 확실하네. 그리고 아침이 되고 나서는 한 대도 그곳에 온 마차가 없었다는 그레그슨 경감의 말로 미루어 마차는 밤사이에 왔고 그 마차에 두 사람이 타고 왔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 그렇게 설명을 하니 알아듣겠군. 그런데 보지도 않은 범인의 키는 어떻게 알았나? 사람의 키라는 것은 10중 8구 그 남자의 걸음폭으로 산출해 낼 수가 있다네. 계산 방법은 극히 단순하지. 이 남자의 걸음폭은 정원의 흙길과 집안에 쌓인 먼지 위에 찍힌 발자국으로 알아냈네. 또한 그 계산이 정확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사람은 벽에 글씨를 쓸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높이 가량의 글씨를 쓰지. 그런데 그 글씨는 바닥에서 180cm가량 되는 곳에 쓰여 있었네.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 추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이는?
아, 그건 이렘 반이나 쉽게 건너뛸 수 있는 남자라면 우선 노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 이렘 반이라는 것은 흙길에 갠 무릉덩이의 폭으로서 그 남자가 그걸 뛰어넘은 것은 발자국으로 알 수가 있었네. 에나멜 가죽 구두 쪽은 무릉덩이를 돌아갔으나 앞이 네모진 구두는 그것을 뛰어넘었더군. 이건 뭐 이상하거나 신기할 것도 없는 사실 그대로일세. 나는 그 논문에서 관찰과 추리를 충분히 하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것을 실제에서 응용한 것뿐일세. 자네는 아직도 미심쩍은 것이 있나? 손톱이 길다는 것과 트리치노폴리 담배는? 벽의 글씨는 둘째 손가락에 피를 묻혀 쓴 것이었네. 돋보기로 확대해보니 그것을 쓸 때 흙벽을 약간 긁은 자국이 있더군. 만일 손톱을 짧게 깎은 손가락이라면 그런 흔적은 남을 수가 없지. 그리고 나는 바닥에 떨어진 담뱃재를 조사해 보았네. 그 재는 검고 비늘 같은 형상의 것이었네. 그런 재가 남는 것은 트리치노폴리 잎담배를 피웠을 때만 한정되지. 나는 담뱃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을 쓴 적도 있네. 나로서는 영국에서 놔두는 어떤 담배라도 그 재만 보고도 무슨 담배를 피웠는지 알아맞힐 수가 있어. 이렇게 사소한 점이 다른 뛰어난 탐정들이나 그레그슨 또는 레스트레이드 경감 등과 다른 점이라네. 그렇다면 얼굴이 붉은 편이라는 것은? 아, 그건 좀 대담한 추리지만 틀림없을 걸세.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줄 수 없겠나? 나는 이마에 손을 댔다. 나는 현기증이 다 나는군.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투성이인걸. 두 남자는 무엇 때문에 그 빈집에 갔을까? 그리고 두 사람을 태우고 간 마부는 어찌 되었을까?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한 사나이가 상대에게 독을 마시게 했으며 피는 누구의 것일까? 도난당한 흔적이 없다면 살인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자의 반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범인은 도망가기 전에 왜 일부러 RACH이라는 말을 벽에 썼을까? 그것도 독일어로 말일세. 솔직히 말해서 나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연관지어 해결할 것인지 막막하구먼. 홈즈가 내 말에 손뼉이라도 칠 듯이 말했다. 자네는 사건을 간추려 요령 있게 말해 주었네. 나로서는 대충 전망이 섰다고 했지만 아직 분명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야. 레스트레이드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가 발견한 핏자국 글씨는 이 살인을 폭력, 혁명 단원이나 비밀 단체의 소행으로 생각하게 하여 경찰의 눈을 속이려는 수단일세. 그건 독일인이 쓴 글씨가 아니야. 자네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자는 독일식 활자체로 쓰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진짜 독일인이라면 반드시 라틴 활자체를 쓸 걸세. 따라서 그것은 독일인이 쓴 것처럼 위장한 거지. 즉 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책략일세. 어쨌거나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내세. 와트슨 알다시피 마술사는 자기의 트릭을 전부 공개했다가는 별 볼일 없는 신세가 되거든. 내 수사 방법도 지나치게 알려주었다가는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하군. 하고 신비로움이 없어질 게 아닌가. 아니 나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세. 자네의 탐정 수사는 극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 홈즈는 이 말을 듣고 기쁜 듯이 얼굴을 붉혔다. 알아줘서 고맙네. 한 가지만 더 알려주지. 에나멜 가죽 구두를 신은 남자와 끝이 네모진 구두를 신은 남자는 같은 마차를 타고 와서 사이좋게 마당을 걸어 들어갔네. 아마 팔짱이라도 낄 정도였을 걸세. 그러나 집 안에 들어가자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네. 정확히 말하면 에나멜 구두를 신은 피살자는 끝이 네모진 구두를 신은 범인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한 곳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지. 이런 일은 모두 바닥에 먼지에 찍힌 발자국이 말해주고 있지. 한편 발자국으로 보아 네모진 구두의 사나이가 차차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네. 걸음 폭이 점점 넓어졌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그는 서성거리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대다가 마침내는 언성이 높아지고 울컥 흥분이 극도에 달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네. 이상으로 지금까지 안 사실은 모두 자네에게 이야기한 셈이고 나머지는 추측에 지나지 않네. 조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단서는 그런대로 갖추어진 걸세. 그런데 나는 오늘명 바이올리니스트 넬다 여사의 독주를 들으러 갈 생각이니까. 서둘러 일을 끝내야겠어.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마차는 계속 지저분한 거리를 달리고 있었는데 유별나게 더러운 골목이 보이는 곳에서 마부가 마차를 세우고는 벽돌집 사이로 뚫린 골목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안이 오들리 코트입니다. 마차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